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감기가 엄청 유행입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1월 8일 날 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리뷰를 제가 이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 언급되는 종목은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잠정 실적이라고 하죠. 실제 그 본 실적은 1월 31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컨퍼런스 콜도 할 거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제 전자가 시장과 소통을 하겠죠. 오늘은 일단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했다.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왜 컨센이 한 8조 정도 됐죠. 그죠? 6.5조가 나왔으니까 이거구나. 그죠? 네. 확정 실적 발표일까지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선을 완화하고 실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면서 저는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잘 못했다. 시장도 안 좋았지만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진 않았지만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자, DS는 반도체죠. IT향 제품 중심의 업황 악화로 매출 및 이익이 둘 다 빠졌다는 거고, 메모리가 PC 모바일 중심 컨벤셔널, 그죠? 범용 제품의 수요가 약하다. 일단 수요가 안 좋대요. 일단 수요. 이거는 뭐 전자가 우리 탓만은 아니야. 시장이 안 좋아. 라고 이제 일종의 밑밥을 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메모리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대.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비 증가, HBM 3E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선단 공정을 위해서. 여기 선단 공정 나오네요. 그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 비용 증가. 네. 결국에는 이제 HBM에 대한 투자,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적을 감소시켰다는 얘기고요. 비메모리 산업은 모바일 등 주요 응용적 또 수요 부진. 네,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았어. 우리가 못한 건 아니야. 시장이 안 좋았어.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 하락 및 연구 개발비 증가 영향으로 실적 하락. 그죠? 파운드리. 네, 가동률, 수율이 내려왔다는 거죠. 수율. 네. 뭐, 수요가 부진했대요. TSMC가 이제 조만간 실적을 낼 텐데요. TSMC도 수요가 부진하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X는 스마트폰이죠.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 신제품이 그냥 잘 안 팔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업체 간 경쟁 심화. 우리보다 잘하는 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양대 그 날개, 반도체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둘 다 안 좋았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를 얘기를 그냥 우리가 잘 못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잘 못했다고 하기엔 좀 별로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이게 섞어서 이제 투자자분들 시장한테 이제 소통을 했다는 거고요. 자, 실적을 좀 숫자로 한번 볼게요. 매출 75조, 영업이익 6.5조. 자, 컨센은 8조였죠. 그죠? 상당한 쇼크였지만 오늘 주가는 빠지지 않았죠. 제가 이따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6조 대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투자자라면 오늘 같은 날 사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사겠죠. 왜?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악재의 끝은 결국에는 주가의 반등으로 연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야 되지 않았나.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뭐 사기 싫은 분들은 안 샀겠지만 사고 싶은 분들은 오늘 실적 발표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좋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재 나는 한번 반대 플레이 소위 말하는 컨트롤형 플레이를 하겠다. 그런 매수가 오늘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죠. 삼성전자가 이제 장황하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메모리 믹스, ASP가 안 좋았고 그죠? HBM 같은 선단 공정 그 하이엔드 제품을 거의 못 팔았으니까 HBM3는 그냥 딜레이. 이건 기술에 대한 문제죠, 그죠? 이거 아직까지 HBM3 쿼를 못 받았다는 거고. 자, 파운드리는 가동률도 안 좋고 원가도 안 좋다. 그래서 원가 구조도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동률이 안 좋으니까 원가도 안 좋아진 거겠죠. 그래서 크게 4분기 실적이 이래서 안 좋았다는 거고. 지금 부분별로 6.5조만 공표를 했지만 전자가 보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DS 반도체는 한 2.8조 정도 했는데 드램은 뭐 4조 중후반 정도 했을 것 같고 낸드는 거의 뭐 BP, 파운드리가 한 2.5조 정도 적자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3분기가 마이너스 한 2조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4분기는 2.5조,
1분기도 적자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그런 거고 뭐 디스플레이는 뭐 1조 내외, 스마트폰은 2조, 그다음에 가전은 0.34조, 뭐 하마는 0.2조.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 했고, 반도체가 그래도 메모리가 한 5조 이상 벌었지만 비메모리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전자의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고요.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죠? 주가는 왜 올랐지?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라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는 날이었던 겁니다. 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단기간은 없잖아요. 일단 매크로 악재는 모르겠고, 그 삼성전자의 그 올가닉한 악재로는 실적 발표 이날 맞을 매를 맞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자의 5만 원 초반의 레벨, 5만 원 초중반의 레벨에서는 사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럴 때 사면 먹었던 좋은 추억이 있다.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18년 4분기랑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8년 4분기에 전자가 실적 쇼크를 냈죠. 이때 어떤 상황이죠? 네, 반도체가 굉장히 디램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완전히 다운턴이었고 미중 무역 분쟁도 격화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0.8조에 OP를 냈어요. 이때 컨센이 14조였습니다. 완전 쇼크였죠. 20% 이상 쇼크. 하지만 전자는 2019년 1월달 비슷하죠. 지금 2024년 4분기 실적 쇼크인데 2025년 1분기 1월달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때 주가가 20% 급등했습니다. 별 이슈가 없었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하지만 이때 주가가 20% 금방 급하게 오르고 8개월가 주가 행보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된다. 다만 2019년 하반기부터는 또 주가가 좋았죠. 이때 더 이상 반도체의 어떤 항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이제 올라갈 일이 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좋았다가 2020년에 이제 팬데믹 맞고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래서 반등했다는 거고요. 메리츠 자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자료를 뒷받침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2018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서 전자 20%, 하이닉스 22%, 삼성전자 19%를 오르고 그 뒤로는 상당히 행보했다는 거죠. 8개월 동안. 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죠? 이때 이렇게 행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은 굉장히 급하게 올랐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하게 올랐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2019년에 삼성전자와 2025년에 삼성전자와 경쟁력이 2019년이 좋았을까? 2025년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금 PBR이 0.9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 이때가 PBR이 1.1배예요. 1.1배. 예, 1.1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반등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는 한 6만 원 한 중반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뭐 그 정도까지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놀라운 이슈는 아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넘어가는 본격적인 반등을 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 그다음에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한 그 수요율 개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간 스탠리가 오늘 보고서를 급하게 냈죠.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여기 보고서 나왔는데, 네, 숑킴님, 네, 실적 부진, 부지라고 썼네요. 부진, 제가 급하게 오늘 쓴다고요. 부진의 주 원인은 메모리 및 파운드리 수요 약세 및 웨이퍼 비용.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 거고, 현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여전히 그 전체적으로 그때 모간 스탠리가 작년에 굉장히 쇼크를 했죠. 그 전체적인 큰 뷰는 아직은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나 4분기 실적은 이미 반영돼 있어. 이미 프라이싱 돼 있어. 주가도 당연히 반영돼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PBR 0.9배야. 더 빠질 게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실적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축소됐다. 오버웨이트는 유지. 원래 숑킴은 삼성전자가 그때도 삼성전자는 오버웨이트였어요. 하이닉스만 숏이었죠. 근데 사실 주가는 틀렸죠. 네, 하이닉스는 오히려 바닥에서 많이 반등했고 전자는 더 추락하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에서 이제 살짝 오늘 반등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업데이트는 이 정도 드리고, 자, 코웨이라는 회사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맞고 정말 밸류업을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드는 와중에 코웨이가
정말 이 밸류업의 찐 밸류업을 한 회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공시를 했어요. 24년도 사업연도 및 향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안내하면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4년도에 주주환원 재원 규모를 연결 단기 순이익의 40%까지 올렸다. 이게 뭐가 대수냐를 하겠지만 원래 코웨이가 20% 수준이었습니다. 그 배당 성향이. 근데 이거를 거의 더블업을 시킨 거고요. 사실 코웨이가 예전에는 PER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PER 20배 했던 회사입니다. 네. 안정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렌탈 비즈니스가 그 소위 말하는 경기의 부침을 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ER이 거의 뭐 5배에서 20배까지 2000년 중반부터 10년 중반까지 리레이팅 됐던 회사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 이제 대주주가 바뀌면서 좀 걱정을 하고, 두 번째 배당이 대폭 축소된 거죠. 사실 회사는 이익을 따박따박 잘 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측면 때문에 D레이팅이 됐던 회사인데요. D레이팅. 근데 이렇게 배당 성향을 연결 단기 순이익의 40%까지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40%를 어떻게 할 거냐? 배당과 자사주를 통해서 하겠다. 사저 소각을 통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배당만 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주주환원, 소위 말하는 TSR, 총주주 환원율 측면에서 주주들이 가장 좀 환호할 만한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조선 관련 오늘도 조선주들이 거의 다 신고가 썼고, 어제 이제 하나엔진이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서 하나엔진도 역사적 신고가를 썼어요. 지금 엔진도 그렇고 조선도 계속 주가가 좋은데요. 요 며칠 사이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 해운사, 요거는 많이 하이라이트 안 된 거예요. 일본 해운 3사가 LNG선을 50% 가까이 늘린답니다. 지금 일본 해운 3사가 거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LNG선이 미쯔이 상선이 97척, 그 다음에 니폰 유센이 91척, 그 다음에 가와사키가 46척.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선이 뭐 한 200, 한 2, 30척 되잖아요. 근데 이 배를 50%더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20척 이상이 더 발주가 될 거고, LNG선 한 척이 한 3천억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해운 3사가 다 캐펙스가 안 되겠지만 여러 군데서 뭐 자금을 조달하고 뭐 투자도 받고 하겠지만 LNG선을 50% 늘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한국 조선사한테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물론 중국한테도 주겠죠. 중국도 주겠지만 한국의 LNG선을 잘하고 도쿠가 한국에 더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조선사한테 수혜라는 거고, 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어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미 군함 더 필요하나 준비가 안 돼서 동맹국 이용할 것. 한국이겠죠, 그죠?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한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어제 그래서 또 한번 주가가 또 반등했던 거고, 이거는 오늘 방금 나오는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뉴스예요. 자, 산업부 장관이 미 의원을 만나서 한미 조선 협력을 협의한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제 그 구두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 우리가 장관급으로 방미해서 이런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지 디테일스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거는 굉장히 잘한 판단인 것 같고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네, 그 구독자분 한 분이 음질을 못 들어주겠다. 네, 더 좋은 내용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하라는 측면에서 격려 차원에서 마이크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마이크를 바꿨는데요. 마이크의 음질이 어떤지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좀 음질도 좋은 탁튜브로 좀 거듭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